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엔비디아 실적의 명암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맞물려 있는 하반기 전체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진정한 수익률을 내고 주도주로 움직일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전체 큰 틀, 엔비디아가 드디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실적을 가만히 두들겨 보니 매우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엔비디아 실적에 또 미국 시장 전체와 반도체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식시장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 5% 급등을 하면서 시장 전체 상승을 견인을 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아침 6시부터. 자,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갭상승으로 목요일 날 8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마감하고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마감된 미국 주식시장 엔비디아는 플러스 8.74%로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지점이 있네요. 엔비디아도 급등하고 브로드컴도 급등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AMD라든가 그리고 엔비디아 덕분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상승한 미국 시장인데 수요가 견조하다고 봤는데 거기에 반도체에다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저장장치 관련된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전부 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이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냐면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그동안 저장장치로 상승을 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저장장치도로 어제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가 잘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덕분에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어제 다 급등을 했는데요. 팔로알토, 오라클,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군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를 납품을 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다가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서 반도체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지은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그 컴퓨터에다가 엔비디아의 컴퓨터에다가 스토리지를 이제 같이 붙여서 저장장치를 붙여서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테슬라나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이런 SK텔레콤 같은 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 엔비디아는 폭등을 했는데 같이 납품을 들어갔던 반도체 이쪽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및 스토리지 업체들은 주가가 하나도 상승을 못했어요. 그동안에는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다른 길을 갔어요, 보니까. 자, 그런 속에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 기업들. 소위 얘기해서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예, 거기에다가 셀포스닷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인사관리를 한다든가, 뭐 기타, 예. 어떤 컴퓨터 보안 장치라든가 대표적인 게 옥타와 셀포스닷컴이죠. 어제 20% 넘게 폭등한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기 소위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기업들이죠. 그럼 엔비디아의 옛날에는 엔비디아 짝꿍을 이루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중심, 스토리지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자리를 누가 채운 거예요? 그렇죠. 팔란티어나 오라클이나 알로알토 네트워크스나 20% 가까이 급등한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나 대표적인 셀포스닷컴 같은 종목군들이 소위 여기서 서비스 업종, AI 서비스 업종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쪽이죠. 자,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반기 주도주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 AI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중심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을 미국은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엔비디아가 어제 발표한 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2분기죠. 월수로 보면 5월달, 6월달, 7월달 실적을 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자, 매출액은 962억 달러입니다. 시장 예상은 922억 달러 예상했죠.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이게 사상 최대를 또 예상했는 건데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99점 예상을 했는데 100점이나 99점 예상인데 100점 만점에 플러스 알파, 최우 수상까지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도 덕분에 한 10% 더 증가를 했고요. 예상보다. 순이익은 596억 달러. 한국 돈으로 지금 100억 달러가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600억 달러라는 것은 거의 90조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환율 1,500원일 때는 100조 원인데 지금 한 90조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거기서 절대적이죠. 압도적으로 좀 높은 즉 960억 매출액에서 데이터 센터가 큰 저기를 했다. 기여를 하고 있다. 성장성을 만들어줬다. 그것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3분기 실적도 정말 놀라웠거든요. 참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실적도. 근데 그 다음 3분기 실적 8월, 9월, 10월 예상 실적이 1,080억 달러예요. 모든 가장 낙관적으로 정말 환상의 숫자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1,040억 달러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 예상 실적이 1,080억 달러가 예상된다. 정말 경이적인 성장과 수치입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가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러면 우리 판단에는 하이닉스가 여기에 납품을 하고 엔비디아의 HBM의 90%는 누가 납품하느냐? 하이닉스가 납품합니다. 나머지 10%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납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 고정거래선으로 묶여있던 하이닉스의 매출, 공급이 이제는 단가 인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최소한 오늘 어제 엔비디아 8% 폭등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8.7% 폭등으로 말미암아 사실 실질적인 직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신고점, 여기 신고점이 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신고점에 가깝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그럼 하이닉스 거기 자리가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자리가 290만 원짜리고요. 그럼 어제 292만 원 정도에 끝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 트렌드적인 주가의 일봉을 비교해 본다면 하이닉스와. 자, 그런데 완전히 실질적인 주가의 모습은 다르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하이닉스의 실적과 삼성전자의 실적이 훨씬 우수합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어제 발표된 실적을 잠깐 보면 매출액은 962억, 영업이익은 637억, 그 당기 순이익은 596억 원입니다. 6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이제 대략 6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한 9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매출액 대비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냐? 66.2%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66.2%. 그리고 당기 순이익률 62%입니다. 100만 원 팔으면 6만 6천 원, 66만 2천 원이 급여 주고 다 남는 돈이라는 거죠. 굉장한 마진율이에요. 엄청난 거죠, 사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하이닉스는 저희가 지난 3주 전에 봤던 자료예요. 네.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왜 급반등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제가 130만 원에서 하이닉스가 220만 원, 많게는 적어도 180만 원 전후까지는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이 79조 3천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업이익은요 67조입니다. 보너스 주기 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몇 %냐? 84%예요. 거기서 이제 7조 원 정도 10%에 이르는 금액을 성과 보너스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이브 따로 떼놔야죠. 그걸 빼고 남은 금액이 얼마냐? 성과 보너스 빼준다고 보고 떼놓고 남은 금액이 60조 5천억입니다. 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이걸 영업이익으로 발표했죠. 즉 성과 보너스까지 다 계산하고 주면 얼마냐? 76%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성과 보수 주기 전 67조 원의 영업이익률 7조 떼놓기 전에 계산하면 84%. 성과 보수 떼놓더라도 76%예요. 엔비디아보다 뭐가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 양적인 부분, 사이즈 크기보다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보다 매출액이라든가 당연히 훨씬 크죠. 영업이익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겨우 뭐 10%, 5%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76%입니다. 성과보수기 전은 84%고요. 엔비디아의 65%, 62%를 압도한다는 얘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매출액 414억 달러에 333억 영업이익률입니다. 80%예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성과보수 주면 여기도 10% 계산하면 70몇 %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대략 56.4%. 왜 그러느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백색 가장 다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압도적으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업이익률. 물론 하이닉스는 성과보수 전 주기하면 여기가 85%죠. 압도적으로 높아요. 엔비디아 65%대보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문제는 바로 이거죠. 엔비디아는 순이익률, 즉 영업이익률에서 세금 떼고 뭐 로얄티 죽을 것 받고 다 하고 나서 이게 62%로 이번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영업이익률은 66, 65, 순이익률은 71, 63 전분기에서 이번 분기에 62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뒤쳐져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번에 엔비디아의 문제점은 뭐냐?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예상보다 좋았는데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받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어떻게 해요? 인상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익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비용이겠죠. 자, 그러니까 본인들 마진율이 높아지지 못하는 제한성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주가는 미국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ADR 겨우 2%. 그럼 어제 우리나라 ADR 우리나라 정규장에서 상승한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장 장치들의 주가 하락. 자, 그 얘기는 미국 주식시장은 원래는 엔비디아가 이 정도 상승을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샌디스크 등 이런 저장 장치들은 15% 정도 폭등하는 게 맞습니다. 2배 정도로. 기존의 흐름을 보면. 근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별로 못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런 종목들의 저장장치 주식들이 못 올라간다는 건 물론 시간차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의 이면에는 엔비디아가 감내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의 이런 어떤 그리고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에 대한 단가 인상을 앞으로 추가로 한다 안 한다? 추가로 할 계획이 거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전략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어제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지 않나. 수치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은 것은 누구냐.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 오히려 줄어드는 거 마진율이. HB 메모리 반도체 단가 인상이거든요. 경이적인 매출액의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영업이익률이 겨우 65% 전에 계속 전분기처럼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출액에 맞춰가지고 뭐를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그것이 하이닉스가 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든 고정 가격으로 인상된 고정 가격으로 추가 인상 없이 가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엔비디아 실적에든 치명타입니다.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량은 늘었어도 근데 문제는 마진율이 훨씬 높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어떤 문제를 갖게 될까요?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영업이익이라는 게 좋아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에 빠진 거죠. 서로. 문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을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는 잠깐 가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납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산 제품이 하나씩 두 개씩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애플 입장에서 그러면 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가격은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본 결과가 어제의 이런 주가의 관계성이다. 자, 그리고 미국은 대안을 찾은 거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계속된 성장은 결국은 서비스 업종,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그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AI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 셀포스닷컴이라든가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등 소위 빅테크 및 사이버 보안 업체들,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주가에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당분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여기는 가격 인상이 제가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은 아닌가 주도권을. 그렇게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약간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어쩌면 크를 지냈다고 보는 관점이 좀 우세하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은 정답은 나왔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떻게 한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낙폭이 떨어졌을 때 장중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집중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세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도주 전략이 아니라 반도체는 떨어졌을 때 낙폭과대로서 10%에서 20%씩 혹은 15%씩 매월 매매를 한두 번씩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대안을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벌써 코스닥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컴투스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컴투스가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 서비스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중에 한국에서 강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 가장 대표적인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포함해서 삼성 SD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게 계속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ESS 시스템. 예. 에너지 전력 장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니까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추세 상승은 당장은 좀 어렵다. 반면에 그러한 종목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 소프트 파워 종목군들이 추세적인 매매를 이끌어간다. 근데 돈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큰 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박한샘의 세르킹에서는요. 그러한 매매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낙폭과대 시에 치고받는
수익 매매죠.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올랐을 때 파는 그러한 전략 시스템으로 하반기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신다면 그러한 것에 합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월달, 8월, 9월 특히 이제 9월달부터 시장의 주도주가 저는 매매와 그리고 그런 투자는 좀 더딘 종목군들. 그러니까 투자 비중은 한 20%에서 30%로 가져가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7, 80%는 매매 비중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33만 원이에요. 02-3457-9001. 그런데 어때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1+1 세르킹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착순 30명이에요. 네, 아마 이번 주 거의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3만 원에 총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그리고 그것은 선착순 30명에 해당된다. 02-3457-9001. 엔비디아의 탁월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움직일까? 어제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샌디스크랑 이런 것들 거꾸로 왜 마이너스가 났는가?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발목이 잡혀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는 추가 단가 인상이 좀 어려운 처지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발주처고 여기는 공급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제 메모리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 파워 쪽.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데이터 센터와 이쪽은 확장이 되는데 메모리 쪽은 사실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한 단가 인상을 현재는 어렵다. 이것이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엔비디아 실적의 명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실망 매물, 낙폭 과대가 나왔을 때만 아랫꼬리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야 먹을 것이 나온다. 실적은 좋으니까. 그렇게 큰 틀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그동안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